가운데 참석해주신 블로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그니처 시리즈 신제품 발표의 사회를 맡은 소니코리아 마컴팀 이미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상의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오디오 신제품 시그니처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소니의 놀라운 사운드 기술력이 만들어낸 시그니처 시리즈의 최고의 퀄리티를 모든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사와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제품 소개 시간에 앞서 후기 포스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설명에 앞서 소니코리아 오디오 앤 미디어 사업부 김태영 부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저는 소니코리아 오디오 미디어 마케팅부 맡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 9월 말에 저희가 MDR 1000X 출시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입소문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MDR 1000X가 시장에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듣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오신 모든 오피니언 리더분하고 블로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1000X가 최고의 사운드와 노이즈를 컨트롤하는 도시명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제가 감히 정의한다면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소니의 모든 오디오 기술이 집합되어 있는 시그니처 시리즈로 오디오 매니아들에게 어필하는 진정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이러한 소니의 마음을 담아 완성된 새로운 브랜드 컨셉 영상인 For and by Music Lover라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저희는 이 철학,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오디오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계속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담긴 최고의 소니 오디오 플래그십 라인업 3종을 이 자리에 직접 오신 설계한 본사 엔지니어들의 생생한 개발 스토리와 함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전하는 깊은 감동을 현장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니코리아 오디오 브랜드 모델인 김창현 씨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드라마 촬영 때문에 오늘 행사장에 오지는 못했지만 대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창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궁극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오늘 소니 오디오에서 이 단어가 어색하지 않는 최고의 플래그십 오디오를 발표합니다. 바로 궁극의 음악 감상을 완성시켜줄 시그니처 시리즈인데요. 이거를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랍더라고요. 굉장하게 울려 퍼지는 사운드가 헤드폰을 끼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음악 작업 중에 스튜디오에서 스피커를 이렇게 볼륨을 올려놓고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운드가 의도한 음질을 충실하게 재현했는데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려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디오 역사상 최초로 헤드폰, 워크맨, 앰프를 동시에 개발하고 튜닝해서 완벽한 음악을 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황하게 감동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행운이 불여일천이겠죠. 오늘 행사장에서 시그니처 시리즈를 만나보시고 새로운 플래그십의 고급스러운 음악, 놀라운 음악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소니의 기술력들을 모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니 비디오 앤 사운드 사업부 나게노 코지 수석 엔지니어가 소니 오디오 시그니처 개발 배경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통역은 소니 코리아 오디오 팀 김인혜 프로덕트 매니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전 먼저 영상으로 시그니처 시리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現状考えられることはやりきった気がします。今できるベストっていうところを持ってきたかったし、最高のものを作りたいと思いで作ったので、私自身は妥協していないですね。特性よりさらに先のところでどう自分が聞こえるかというところを考えながら作る。音楽の持つ空気感の再現を追求していった先に微小な音の再現というところが大事な要素の一つである。その場で感じる体感っていうのをヘッドホンでも体験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いです。やはりウォークマンっていうとちっちゃい軽い電池持つっていうのが当たり前のところなんですけど、まだまだいけるだろうって思ってて、こんだけやるとこんだけ良くなるっていうのを分かってほしくて、ウォークマンとしての使命なのかな。プレイボタンを押した途端にそのレコーディングしている現場のアンソロが聞こえたり、ライブだったらそこの客席のざわだったり、ハイレゾよりハイレゾに、そういったところの可能性がこのアンプに秘められていて、今までにない新しい音だと思うんですよ。できるだけいい音ってのを自分は使いたい。最高峰の音にはなったと思います。人が何をもって感動するのか、音楽でどうやったらできるのかっていうのを考えたりし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こんにちは。韓国の皆さん、私はソニーのヘッドホン技術者長野浩二です。本日は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안녕하세요 한국의 여러분. 저는 소니 헤드폰 엔지니어 나게노 코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まず最初に自己紹介をさせてください。私は1980年のソニー入社以来ずっとヘッドホンの開発を行ってきました。例えば MDR-CD900、7506、R10、P888、F1、EX70 といったヘッドホンや多くのドライバーユニットが私の開発した商品と技術です。 저는 1980년 소니 입사 이후 계속하여 헤드폰을 개발해 왔습니다. MDR, CD900, 7506, R10, E888, F1, EX70 등의 헤드폰과 많은 드라이버 유닛이 제가 개발한 제품과 기술입니다. 私たちソニーは音楽をとても大切にしています。音楽を聴く文化を発展させるために情熱を傾けてまいりました。これは今では当たり前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ヘッドホンと携帯プレイヤーによって誰でもいつでもどこでも音楽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소니는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음악을 듣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느끼시겠지만 헤드폰 및 휴대용 플레이어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実はこのように自由に音楽を聴く文化というのは1979年に初めて可能になったものなんです。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을 듣는 문화는 1979년에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これが世界でソニーが最初に発売したパーソナルな音楽プレイヤーウォークマンです。 이 제품이 세계 최초로 소니가 출시한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 워크맨의 최초 모델입니다. それ以降ソニーは新しいリスニングスタイル、新しい品質のスタンダード、そして新しいフォーマットを常に創造してまいりました。 이후 소니는 새로운 리스닝 스타일, 새로운 품질 표준, 그리고 새로운 음악 포맷을 항상 창조해 왔습니다. ヘッドホンに関しましては、1979年の 23mm のドライバーユニット開発から始まりました。ソニーの革新的に小型高感度なドライバーユニットの技術はヘッドホンをさらに小型でスタイリッシュなものにして、最終的にはインイヤーの装着スタイルまで可能にしました。また同時に高音質な音響材料を大口径ユニットに採用して音質面でも大きな進化を成し遂げました。 헤드폰에 있어서는 1979년 23mm의 드라이버 유닛 개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니의 혁신적인 초소형 고감도 드라이버 유닛 기술은 헤드폰을 더욱 작고 세련되게 만들었고 지금의 이어폰 방식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고음질의 음향 재료를 대구경 유닛에 채용하여 음질 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ウォークマンに関しましては1979年のカセットテープを使用したものから始まりました。
その後、ソニーはさまざまな革新的なデジタルオーディオの技術とその対応製品を開発してまいりました。CD や DSD といったオーディオフォーマットは、どちらもソニーとフィリップス社の共同開発技術です。音声フォーマットにとどまらず、ウォークマンではさまざまな音声圧縮技術、音声信号処理技術を開発して、小さなサイズの中で最高の音質を実現し続けてきました。 워크맨은 1979년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소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오디오 기술과 그를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CD와 DSD와 같은 오디오 포맷은 모두 소니와 필립스의 공동 개발 기술입니다. 음성 포맷에 머물지 않고 워크맨은 다양한 음성 압축 기술, 음성 신호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작은 기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질을 실현해 왔습니다. ソニーの ES シリーズのアンプには1965年からのさらに長い歴史があります。世界初のシリコントランジスタアンプに始まり、独自の S マスターアンプに至るまで、ソニーは常に一段上の音質実現に努めてまいりました。 소니의 ES 시리즈 앰프는 1965년에 시작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리콘 트랜지스터 앰프에서 시작하여 독자적인 S마스터 앰프에 이르기까지 소니는 항상 지금보다 한 단계 위의 음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近年はこの ES アンプの技術をヘッドホンオーディオの世界にも導入して音質向上を図ってまいりました。小型のスピーカー用オーディオシステム、キャス1には高音質なヘッドホンアンプが搭載されておりますし、ポータブルなヘッドホンアンプの商品も多数開発してまいりました。 최근에는 이 ES 앰프 기술을 헤드폰 오디오의 세계에도 투입하여 음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시한 소형 스피커용 오디오 시스템 카스원에는 고음질의 헤드폰 앰프가 탑재되어 있으며 ES 앰프 기술이 채용된 휴대용 헤드폰 앰프 제품도 다수 개발하여 왔습니다. そして過去3年、ソニーはさまざまなハイレゾリューションオーディオの再生可能な製品を開発してまいりました。 또한 지난 3년간 소니는 다양한 하이 레졸루션 제품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そんな中で我々各製品の技術者は多くの音楽を愛するお客様から皆様のようなお客様ですね、ソニーの一貫した製品群を持ってヘッドホンで再生できる最高の音質を実現してほしいという声を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た。 그런 가운데 우리 엔지니어는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고객들로부터 헤드폰에서 재생할 수 있는 최고의 음질을 실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こうして我々技術者は最高の音質を作り上げてみ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それぞれに技術と製品の開発を進めてまいりました。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음질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였고 각각의 분야에서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そうして我々みんながこんなふうに考えていました。 音楽を楽しく聴かせるための最高音質を作ろう。そのためには過去のノウハウや常識にとらわれずに全ての技術を検討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 제품 개발 중 저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음악을 즐겁게 들려주기 위한 최고의 음질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하우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기술을 검토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それぞれの異なる商品の開発を進めていく中で我々が共通で感じた技術課題があります。それは音の空間表現を高めることが最も大切だということです。 각기 다른 제품 개발을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 공통으로 느낀 기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音楽の中で最強のフォルテシモの部分でも音が崩れず歪まないこと、それから今度は最小のピアニッシモの部分でも楽音の残響が無限の静寂に消えていくところまでの再現を心がけたのです。 음악 중 가장 강한 포르테시모 부분에서도 소리가 무너지지 않고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장 약한 피아니시모에서도 잔향이 무한대의 고요함에 사라져가는 곳까지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もう一つ、これは当然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アナログの性能の従来より上げ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痛感しました。過去最高のデジタル音声フォーマットへの対応を行うということですから、過去に体験してこなかったレベルのアナログ音声技術も必要になったからです。
네, 당연한 말이지만 아날로그 성능도 기존보다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음성 포맷이 진화하는 것에 따라 이를 받쳐줄 아날로그 음성 품질도 지금까지 없었던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多くの構造、材料、回路技術を試して、またそれらを高度に磨き抜いていった結果、最終的に我々の情熱はこの3機種に結実しました。 이를 위해 수없이 구조, 재료, 회로 기술을 테스트하고 갈고 닦은 결과 저희들의 열정이 이 새 제품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ではこれら3機種のために開発された新しい技術の一部を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 지금부터 이 새 제품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의 일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まずヘッドホン Z1R ですが、新しい振動板構造を採用しています。マグネシウム薄膜のドーム部分とアルミニウム蒸着 LCPH 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再生周波数レンジを 120kHz まで拡大しました。もう一つの重要な技術は強体な材料にあります。このハウジングは音響的な共振を抑制する通気抵抗素材で形成されており、これによって最も静かな音楽の背景音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ます。 우선 헤드폰 MDR Z1R은 새로운 진동파음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마그네슘 방막의 동 부분과 알루미늄 증착 LCP 엣지 부분의 조합으로 재생 주파수 범위를 120kHz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하우징의 재료에 있습니다. 이 하우징은 음향적인 공진을 억제하는 통기 저항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조용한 음악의 배경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ウォークマン NWWM1Z ですが、本機ではポータブルなシステムとしては最高レベルの音符フォーマットとヘッドホンの種類に対応可能にいたしました。それから OFC 無垢素材からの削り出しシャーシをグランドラインとして使うなどして、バッテリーからヘッドホンドライバーに至るまでの全てのパワーラインのインピーダンスを最小化することで、最もスムーズで静音性の高い高品質な音を実現しました。 워크맨의 NWWM1Z는 휴대용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음성 포맷과 다양한 헤드폰 기종에 대응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 덩어리에서 깎아낸 OFC 무선소등을 그라운드 라인으로 사용하는 등 하여 배터리에서 헤드폰 드라이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워라인의 임피던스를 최소화함으로써 가장 부드럽고 평온한 느낌의 고품질 사운드를 실현하였습니다. ヘッドホンアンプ DA-ZH1ES では全く新しいシステム DA ハイブリッドアンプ回路を搭載しました。高音質な S マスター HX アンプを使用しながら高出力時に生じるわずかな波形歪みを補正するためにアナログのフィードフォワードアンプを組み合わせております。また新規開発の FBW シャーシによってメカニカルなグラウンドの強化も行いました。フレームビームに加えて一体削り出しロールまでの多重構造によってシャーシの合成を極限まで高め純度の高い音再現が可能になりました。 헤드폰 앰프 DA-ZH1ES는 새로운 시스템의 DA 하이브리드 앰프 회로를 탑재하였습니다. 고음질의 S마스터 HX 앰프를 사용하면서 고출력 시에 생기는 파형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아날로그의 피드포워드 앰프를 조합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FBW 셰시에 따라 기계적인 그라운드 강화도 달성하였습니다. 프레임과 빔에 알루미늄 덩어리를 깎아 만든 월까지 다중 구조에 의한 셰시의 강성을 극한까지 높여 순도 높은 소리를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我々は音楽を愛する皆様と音楽を聴く喜びと深い感動を共有でき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ぜひシグニチャーシリーズ3機種を視聴していただきご確認ください。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듣는 기쁨과 음악이 주는 깊은 감동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그니처 시리즈의 소리를 꼭 들어보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시그니처 시리즈를 함께 개발한 사토 히로아키 엔지니어와 사토 마사키 엔지니어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대 위로 올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그니처 시리즈를 개발한 세 분의 엔지니어가 무대 위로 올라와
올라오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엔지니어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그니처 시리즈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제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소니코리아 오디오팀 김재민 프로덕트 매니저가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코리아 벌써 이게 나왔네요. 네, 소니코리아 오디오 팀에서 이어폰, 헤드폰 그리고 워크맨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놀라운 제품 한 달 만에 다시 또 소개시켜드립니다. 올해 벌써 3번 런칭쇼를 하니까 올해만큼 제품들이 다양한 구성으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그 수준에 맞는 후기 이벤트도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149만 9천원 워크맨 NWW1A를 후기 이벤트 중에서 최우수로 뽑아서 저희가 한 명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NMDR 1A 리미티드 제품 그리고 2분 그리고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커피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커피빈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제품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저번에 제가 이따가 스타벅스 했다가 커피빈이 나와서 많은 지금 클레임을 받아가지고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세 부가금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페이지가 처음에 떠야지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번 달에 아니죠. 9월 달에 말씀드렸던 MDR 1000X 저희가 아웃도어의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도어 플래그십으로 만든 그러한 제품입니다. 바로 시그니처 시리즈고 원 시그니처 사운드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왜 원 시그니처 사운드인가? 그것은 헤드폰, 워크맨, 그리고 앰프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오디오 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튜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 모두는 각각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워크맨에서 앰프로는 무소실 디지털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앰프에서 헤드폰으로는 4.3mm 밸런스드 연결과 최대 768kHz 32비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완벽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워크맨과 헤드폰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시그니처 시리즈를 만들게 된 것은 앞에 나경 수석 엔지니어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까지 왔었던 제품들 굉장히 해상력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였고 거기에는 바로 공간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간감 그리고 미세한 소리를 들려줘서 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사운드를 모두 들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4.3mm 밸런스도 연결되는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래그십 스테레오 헤드폰 MDR Z1R입니다. 사실은 제품들이 워낙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품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의 런칭쇼를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3개의 제품을 모두 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일 엔지니어분도 오셨기 때문에 종료를 하고 저희 이제 공식 행사를 종료하고 나서 자유롭게 엔지니어에게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은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 저희가
지산 제품, 그러니까 플래그십 제품을 내는 곳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1989년 별명이 킹 오브 헤드폰이죠. MDR R10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당시에 CD 음질에 최적화되게 만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원목 등의 소재를 사용해가지고서 최대한 오포식 사운드에 이제 최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SA-CD를 저희가 나오면서 그에 최적화된 음질을 갖고 있는 퀄리아 010 헤드폰을 역시 마찬가지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 레졸루션을 말한 이유로 이에 맞는 걸맞는 그런 플래그십 헤드폰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MDR Z1 제품을 소개시켜드립니다. MDR Z1R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70mm HD 다이나믹 대구경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공명 억제 하우징이라고 해서 기존의 하우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편안한 착용감과 그리고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 유닛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폰에 있어서는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은 그런 존재이죠. 저희 제품은 120kHz의 초고명대를 재생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들어가 있는 진동판, 마그네슘 등과 알루미늄 코팅 액정 폴리머 진동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MDR Z1R이 있고 저희 기존의 플래그십 제품이었던 MDR Z7의 그런 진동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둘의 형태가 많이 다르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다른가? 소리를 재생할 때는 이 중앙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돔입니다. 돔과 그리고 이 주변에 보이는 바로 부분이 엣지입니다. 이 엣지의 움직임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에 맞게 가장 적합한 사운드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마그네슘 돔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돔의 얇기는 무려 0.03mm입니다. 네, 30마이크로미터인데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고 그리고 고광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돔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5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판막형으로 만든 돔을 사용하는 현재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저희의 플래그십 제품에 보통 사용했던 알루미늄 코팅 액정 폴리머 진동판 엣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고 경량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색 없는 아주 선명한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진동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피보나치 패턴 그릴입니다. 사실 스피커도 그렇고 그 진동판 앞에 별도의 그릴이 없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뭐 그러면은 진동판이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러한 형태의 직선형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릴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그릴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음역대로 갈수록 소리가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릴을 사용하면서도 소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곡선 형태로 만든 피보나치 수열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그런 그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릴을 씌우지 않은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하우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우징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명이 무엇인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조기가 있죠. 보통 이게 귀에 대면은 바다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바다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노이즈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부의 공기들이 그 조기 안에서 반사가 되면서 나온 소리가 바로 귀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노이즈가 이 안에서 공명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저렇게 조기에도 똑같은 게 아니라 저희 헤드폰들 그리고 대부분의 헤드폰들, 밀폐형 헤드폰들 중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이 귀를 덮으면서 하우징 내부에서 공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공명 같은 경우는 하이레조션 오디오에서 보여주는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사운드를 모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막는 방법을 바로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명 억제 하우징입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하우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하우징 프레임, 어쿠스틱 필터, 그리고 하우징 프로텍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밀폐형 하우징입니다. 보시면은 내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서 이 반사가 돼서 공명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 전체에서 공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명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필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케나사사 티너스를 일본 제주술로 만든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형에 보시면은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예를 들면은 천이 있습니다. 천 위에 바람을 넣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공기 압력을 받으면서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터를 보호하기 위한 하우징 역시
상당히 독특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 통짜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하나하나 뜨개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뜨개질 3차원 뜨개질 형태로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강도라든가 경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에 이온 도금과 크롬 코팅을 하여서 MDR Z7보다 더 높은 경도를 실현했습니다. 다음 착용감입니다. 저희 재질에 있어서도 이 제품은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이어패드, 이 부분에 최고급 천연 양가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 안쪽에는 저발바 우레탄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밴드 부분 자체는 모두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안경 등에 고가의 안경 등에 많이 사용하죠. 베타 티타늄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쉽게 맞고,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들 모두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메이드인 제품이고, 일본 현지 소니 타이오 팩토리에서 저희 장인들이 하나하나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에는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역시 처음 케이스 보시는 분은 이 무게와 크기에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도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케이스를 만들었고, 이 안에는 헤드폰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블은 2종이 있는데 1.2m, 4.4mm 밸런스드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3.0m 미니 스테레오 케이블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3mm 변환 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오늘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밸런스도 4.4mm 연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6.3mm 표준잭이라든가 아니면 3.5mm 스테레오 미니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이 모노 사운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 스테레오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끝에 아마 그 나중에 체험을 하실 때 한번 빼서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레프트, 라이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4급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형태가 저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의 그 표준 기술 협회인 제이타에서 만든 규격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사에서도 이러한 고음질 형태의 잭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밸런스드 연결을 사용하느냐? 당연한 이유는 최대의 스테레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은 일반적인 3.5mm 잭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의 플러스 부분은 나눠져 있지만 마이너스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사운드가 혼선되게 되는 크로스 토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잭을 만들게 되면 그러한 크로스 토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 역시 더 크기 때문에 일반 3.5mm 미니 잭보다 더욱더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출시와 함께 킴버 케이블과 콜라보레이션한 RBC B20 S명 케이블도 밸런스드 형태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워크맨입니다. 저희 NWWM1Z고요. 네트워크 워크맨 1입니다. 네트워크 워크맨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나와에서 온라인 판매량을 판매량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점유율을 이렇게 보았을 때입니다. 저희 맨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소니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소니가 점유율 2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계속해서 MP3가 사양 사업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소니에서 경쟁사보다 더욱 뛰어난 제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화가 한번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첫 모델인 NWF880 모델이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점유율이 드디어 20%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ZX1 모델이 출시하게 됩니다. 이 모델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희 소니 스토어에서 예약 판매할 때 20초 만에 예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니 스토어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ZX2가 2015년 2월에 출시하면서 저희 점유율이 한 번 더 뛰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저희가 ZX100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50% 이상을 넘게 됩니다. 자, 이게 연간 점유율인데요. 저희가 2015년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41%입니다. 현재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A 시리즈와 그리고 ZX2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새롭게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새로 출시되는 제품과 함께 최대 점유율 50% 이상을 한번 올해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3년 연속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일본에서 고해상도 플레이어, 그러니까 $300 이상의 플레이어에서 소니 점유율은 현재 99% 이상입니다. 네. 타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지금 하이 레졸루션 또는 고해상도 오디오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현재 출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작년에 ZX100 제품을 출시를 하고요. 이 제품은 사실 NW ZX1의 후속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플래그십인 NW ZX2의 후속으로 NW-WM1A 제품이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래그십, 완전히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WM1Z 제품도 역시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WM1Z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제품은 서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ZX100은 디지털 앰프의 장점인 빠른 정보량, 스피드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릭 사운드라던가 아니면 속도가 빠른 음악들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WM1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쿠스틱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게 됐고 WM1Z는 완벽하게 어쿠스틱 영역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을 이제, 들어보시면 굉장히 소리의 성향이 많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준비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마스터 HX가 새로운 칩셋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완전히 바뀌었고 소프트웨어 역시 새롭게 개혁을 했습니다. S마스터 HX부터 보겠습니다. S마스터 HX의 메인 칩셋이 CXT3778GF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니가 갖고 있던 여러 아쉬운 점들, S마스터가 갖고 있던 아쉬운 점들이 이 칩셋을 통해서 일거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포맷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192kHz 24비트였는데 이번에는 384kHz 32비트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SD 저희가 11.2MHz까지 완벽한 네이티브로 지원을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저희가 펄스 밀도 변주를 통해서 완전히 왜곡이 없고 DSD를 그대로 재생할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력 아시는 분들 많으셨죠? 근데 이번에 출력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ZX2가 싱글로 해가지고서 15mm였는데 이번에 밸런스로 하면 무려 2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출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헤드폰을 별도의 앰프 없이, 외장 앰프 없이도 작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밸런스드 연결 지원입니다. 이 제품 위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스테레오 미니 3.5mm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밸런스드 4.3mm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밸런스드 케이블 잭 같은 경우는 일본 딕스사의 고성능 헤드폰적인 펜타폰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크로스토크가 나왔고요. 그리고 스테레오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지를 위해서 저희가 부품에서도 역시 타협이 없습니다. 네, 저희 금도금 무사소수 세시를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배터리팩 역시 전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96kHz 24비트 기준으로 3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즉 출력도 더 높아지고 성능도 높아졌지만 재생 시간까지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금도금 무산소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시.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구리 블록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이걸로 정말 들어보시면 묵직합니다. 무려 1.8kg나 됩니다. 이 구리 블록을 2시간 이상 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절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금도금을 해가지고서 최종적인 완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구리는 음향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그러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구리 자체가 경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품들은 단단한 알루미늄을 바켓다 쓰고 내부에는 구리를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해서 불을 사용하고 대신에 그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굵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같은 경우는 부식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리 위에다가 금 도금을 해서 부식까지 막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구리 역시도 일반 구리가 아니라 99.96% 무산 소동을 사용했고 금동 역시 99.7%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설계 최상급의 부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전면부고 이쪽이 후면부입니다. 참고로 전면부의 부분은 밸런스드 연결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후면부의 부분은 일반 싱글 연결, 언밸런스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기존까지는 OS 콘이라고 해서 쌍용에서 만드는 그런 콘덴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니에서 새롭게 제작한 FD캡이라는 콘덴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고분자 콘덴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그런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밸런스드 아웃풋을 위해서 총 4개를 사용하고요. 후면부의 일반 언밸런스를 위해서 역시 4개를 사용하고 기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코일입니다. 대형 코일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밸런스드 연결을 위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쪽에 총 4개의 8mm 대형 코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ZX2보다 더 크기가 늘어났죠. 자, 그리고 PHA3에 사용했던 마찬가지로 뮤트 회로 대형 기계식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노이즈를 잡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기존 제품보다 크기라든가 굵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PHA3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기 지원을 위해서 대용량 이중 캐퍼시터 역시 기존 ZX2보다 더 늘어난 용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X2와는 비교하면 거의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바뀌었고 이 중에서 몇몇은 WA1Z를 위해서 생산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파트 역시 위에는 완벽하게 오디오 파트, 아래는 파워와 디지털 파트로 나누면서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기존의 플래그십 제품들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O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최고의 음악 감상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었고요. 볼륨도 120단계로 조정 가능하고 물론 개인이 노멀 하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넓은 볼륨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밴드 이퀄라이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톤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베이스나 미들이나 하이 사운드를 자기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SE HX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최대 192kHz에 32비트까지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원에 맞게 개인이 노말이라든가 여성 보컬, 남성 보컬, 현악기, 타악기들을 선택해서 좀 더 정밀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C 유상사 선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앰프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음역대가 잔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향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느껴지게 되죠. 근데 S마스터 같은 경우는 풀 디지털 앰프이기 때문에 그런 커플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따뜻한 소리를 더욱더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음역대에서 소리가 잔향이 나올 수 있게 조정한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타입이 A, B, 하이, 스탠다드, 로우 이렇게 3가지에서 총 6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아날로그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아주 빠른 S마스터의 그런 사운드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날로그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성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4인치 터치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액정을 보지 않고도 바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메모리 같은 경우는 256GB이고요. 64GB 이상의 SDXC 외장 메모리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LDAC과 블루투스, NFC 등등 모두 지원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의 첫 번째 거치형 헤드폰 앰프인 TA-ZS-1ES 제품입니다. 자, 현재까지 소니는 포터블 헤드폰 앰프만 발매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PHA라고 불리는 형태이죠. 그리고 스피커 앰프가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치형 헤드폰 앰프를 새롭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출력이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80W, 320, 320 이번 제품은 12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헤드폰을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음향적인 특색 역시 MDR Z1R과 맞춰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으로 정말 나는 음악 감상의 끝을 보고 싶다. 바로 이 앰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 앰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DA 하이브리드 앰프라고 해서 풀 디지털 앰프 S마스터와 아날로그 앰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SD를 완벽하게 네이티브로 재생할 수 있고 768kHz에 30유니트,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DSD를 22.4M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FBW라는 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헤드폰과 다양한 기기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뛰어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S마스터 HX, S마스터 HX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DAC를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것을 아날로그 앰프가 키우는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을 그대로 디지털로 키우게 돼서 최단 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S마스터 HX가 일반적인 작은 볼륨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1200mW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에 탑재된 모스펫이라는 반도체에서 작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은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동일하게 아날로그 서킷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아날로그 앰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아날로그 앰프 같은 경우는 오차 신호만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를 포함한 신호와 오차 신호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아주 이상적인 오차가 없는 신호만 남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앰프를 사용하는 게 이 제품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이레졸루션 오디오를 위해서 역시 풀 디지털 앰프를 사용하셨습니다. 소니의 자랑의 풀 디지털 앰프가 있고 이 풀 디지털 앰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FBGA라는 새로운 칩셋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칩셋은 전반적인 디지털 컨트롤, 그리고 S마스터 HX의 컨트롤, 그리고 인아웃풋의 컨트롤, 그리고 메모리 버퍼, DSD 리마스터링 등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앞서 말했듯이 PCM이나 DSD 거의 최상의 스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역시 기존 핸드폰 앰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FBW 셰시입니다. 앰프 내부에서는 수많은 진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도 진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외부에서도 진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자기파로 인해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동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셋 조각들을 서로 맞춰가지고서 조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블록을 압축 가공을 해서 이 통째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만들게 돼서 진동을 최소화하게 되고 그 위에 공진 억제하고 음량 조정을 할 수 있는 플레이트와 그리고 하단 플레이트를 갖다가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FB 프레임 앤 빔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내외부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동을 최소화하게 되고 노이즈를 극도로 줄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파이 오디오 부품 역시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워크맨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파트만 말씀드리면은 실전 콘덴서라고 해서 워크맨보다 더욱더 높은 형태의 고성능 콘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트랜스퍼에는 R4 트랜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XLR 연결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언밸런스로서는 3.5mm 미니 스테레오 지원을 하고 그리고 6.3mm 퓨전 스테레오 역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4.3mm 밸런스와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3.5mm 밸런스드 이 형태도 역시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헤드폰에 적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력 단자 역시 남다릅니다. 일단 RCA 입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USB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축 디지털 케이블이나 광 디지털 케이블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CA 아웃 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앰프로서가 아니라 덱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덱을 넣고 다른 앰프와 연결을 하고 그 앰프가 스피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입력에는 다 내부에 DSD 리마스터링 엔진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입력을 최대 11.2MHz가 상단까지 DSD로 리마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온오프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잃지 않는 수준에서 완벽하게 적용을 되는 그런 엔진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워크맨과 엑스펠을 위한 저종 입력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마스터도 조금 틀립니다. 앞에 있는 워크맨과 내부적인 공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별도의 DSP 칩셋 탑재를 해갖고서 S마스터를 최대 384kHz 32비트까지 업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DC 유작사 선역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출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출시 일정은 먼저 Z1R과 그리고 워크맨 WM1Z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공식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헤드폰이 24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워크맨은 349만 9천원입니다. 앰프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소니는 예약 판매가 최고죠. 네, 저희도 이번 제품의 예약 판매에 많은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11월 2일 내일부터 그리고 7일까지 예약 판매가 가능하고요. 크게는 단품 제품과 키트 세트 제품이 있습니다. 단품 구매를 할 때 MDR-Z1R 같은 경우에는 SRS ZR7 40만원, 39만 9천원 상당의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드리고요. 또는 뭐 이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드론기 커피 머신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워크맨을 위해서는 39만 9천원에 MDR1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마찬가지로 준비했고 이미 MDR1에 갖고 계신 분을 위해서 커피 세트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께는 시그니처 골드 플레이트, 순금 99.9%의 골드 플레이트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트입니다. 이 두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최고의 운지를 감상하라고 심버 케이블 MUC B20 29만 9천원 케이블을 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SRX X99 저희의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 중 가장 좋죠. 이것을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세트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자,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블로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선보인 시그니처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